자, 오늘은요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. 무려 500년 전으로요, 서구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니 500년 전 혁명 여행이라니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니냐고요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근데요,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. 바로 이 종교개혁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보세요. 이런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같은 책들이 요즘 도서관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. 그냥 눈으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벌어졌던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다는 거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어쩌면 사람들은 단순히 옛날 건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. 자유, 신념, 이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처음 태어난 곳을 직접 느껴보고 싶은 거겠죠. 과연 그들은 그곳에서 뭘 발견하고 돌아오는 걸까요? 자,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만의 여정을 한번 짜봤습니다. 먼저 어떤 시대였는지 분위기부터 좀 보고요. 그리고 이 혁명이 어디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. 그 다음엔 이 모든 걸 이끌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여행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? 사실 이 모든 관심의 불을 지핀 건 바로 어떤 특별한 기념일 때문이었습니다. 바로 500이라는 숫자입니다.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. 이 거대한 이벤트를 계기로 정말 잊혔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.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여행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였죠. 이런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탐방 상품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. 특히 독일은 거의 국가적인 프로젝트처럼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. 단순히 옛날 유적지 몇 개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그 정신적인 뿌리를 다시 찾아가려는 거대한 움직임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우리가 직접 그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볼게요. 우리의 지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? 종교개혁이라는 게 사실 한 곳에서 딱 터진 사건이 아니거든요.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보통 종교개혁하면 1517년 루터를 떠올리잖아요.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전인 1415년 얀 후스라는 인물의 저항에서부터 이미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이어진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. 이 복잡한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4개의 핵심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목적지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입니다. 아니, 종교개혁 이야기 하는데 왜 가톨릭의 심장부인 이탈리아냐고요? 바로 그겁니다. 개혁가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게 만든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먼저 봐야 이 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의 진원지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독일과 체코, 얀 후스, 그리고 마르틴 루터. 바로 이 인물들이 처음으로 기존 질서는 틀렸다고 목소리를 냈던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은 프랑스와 스위스입니다. 보통 종교개혁 여행이라고 하면 루터를 많이 따라가는데 사실 이 지역을 빼놓으면 안 돼요. 여긴 장칼뱅이라는 인물이 이 개혁 사상을 아주 체계적인 신학으로 완성시킨 말하자면 운동의 두뇌 같은 곳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 여정은 영국입니다.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거든요. 우리가 아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역사는 지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. 이 거대한 벼라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,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2명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두 사람을 보면 종교개혁의 2가지 다른 얼굴이 보여요. 한쪽엔 마르틴 루터, 오직 믿음, 이 한마디로 독일 전체에 불을 붙인 그야말로 혁명의 불꽃 같은 사람이었죠. 다른 한쪽엔 장 칼뱅, 제네바에서 이 뜨거운 열정을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신학으로 다듬어낸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한 명은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완성한 셈이죠. 1521년 보름스라는 곳에서 열린 재판에서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.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센 황제와 교황 앞에서 내 생각은 바꿀 수 없다.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다. 라고 선언한 거죠. 한 개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그 순간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? 루터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의 순례길 같아요. 그가 태어나고 눈 감은 아이슬레벤부터
공부하고 수도사가 된 에어프루트,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비텐베르크, 또 성에 숨어서 신약 성감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아이제나크, 그리고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보름스까지. 이 도시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인생 여정이 그대로 보입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500년 전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들이 남긴 유산은요,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돌에 새겨져 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서들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 스위스 제네바로 한번 가보죠. 켈빈이 세운 대학 바로 옆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교개혁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. 이 운동이 단지 한 지역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죠. 그리고 그 기념비 한가운데에 4명의 거인이 우뚝 서 있습니다. 칼뱅을 제네바로 데려온 파렐, 이 운동의 지적 리더였던 칼뱅, 그의 뒤를 이은 베자, 그리고 이 사상을 스코틀랜드에 전파한 존 녹스, 이들이 바로 제네바에서 시작된 개혁신학의 핵심 인물들입니다. 그리고 이 기념비에는 제네바시와 종교개혁 전체를 상징하는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.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, 어둠이 지나가니 빛이 온다는 뜻입니다. 이 유산이 돌에만 새겨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바로 이런 책,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문서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. 이건 당시 흩어져 있던 믿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교육서이자 신앙 고백서였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목적지입니다.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. 이 옛날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저는 크게 3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첫째, 그냥 책으로만 보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직접 느끼면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. 둘째, 자유, 양심, 권위, 이런 거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생각의 뿌리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를 통해 우리 현재를 돌아보게 됩니다. 하나의 강력한 생각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.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. 생각해보세요. 종이 한 장을 손에 든 수도사 한 명이 500년이 넘는 거대한 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특히 당시 인쇄술이라는 신기술과 만났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죠. 이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또 앞으로의 500년을 결정지을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?